네, 잘 쉬셨죠? 이제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마지막 이제 타임입니다. 작품을 위한 플롯 포인팅 디렉팅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썼던 소설을 조금 모티브로 해서 좀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제일 이제 실무적일 수 있으니까. 그 플롯 포인팅 디렉팅이라는 거는 장편 소설에 조금 더 적합한 그 기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장편 소설을 쓰게 된다든지 혹은 단편 소설을 쓰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법들을 잘 한번 차용해보고 응용해보는 거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롯 포인팅 디렉팅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 지금 제가 챕터에 적었는데 이거는 그 소설을 쓰려면요 저는 여러 작가분들은 다 견해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승전결이라든지 아니면 완성된 체모를 갖추는 텍스트, 스토리텔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설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설을 쓸 때 많은 분들이 좀 스타일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하면서 나는 직관적으로 써. 그러니까 직관으로 뭔가 읽어내. 이렇게 얘기하시는 작가님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나는 좀 촘촘하게 스토리텔링을 짜서 그거를 쓰는 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나 후자나 글쓰기의 스타일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고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런데요, 그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선 치더라도 우리가 작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 작법에 들어갈 때는 전자의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직관적 글쓰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치밀한 글쓰기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배우고 습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방법을 하나 익히는 게 좋아요. 그게 뭐냐? 설계도를 짜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갈등 구조가 일어나고 어떤 절정을 통해 클라이맥스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된다. 자, 그런 클라이맥스와 결말 부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드로잉하는 작업이 바로 플롯 포인팅 디렉팅입니다. 그 플롯 포인팅 디렉팅의 작업을 통해서 그 집필을 하게 되면 최소한 장점이 뭐냐면 이야기가 뭐랄까 삼천포로 빠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야기가 아예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리거나 산만해질 수 있는 요소를 원천적으로 좀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설계도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건축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시공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건축가가 설계도를 그렸어요. 근데 그 설계도를 그린 대로 일단 뼈대와 규모와 높이와 자재를 써야 되겠죠. 그걸 쓰지 않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대로 된 이미지는 고사하고 설계도대로 하지 않으면 작품이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설계도가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쓰게 된다. 그러니까 플롯에 대한 포인트를 제대로 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전개시킨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본래 생각했던 주제의식과도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계도대로 되지는 않았으니까 작품이 미완성되는 그런 케이스도 수없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장편소설을 쓸 때는 특히 그런데요. 제대로 된 준비라든지 어떤 것들이 좀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 웹소설로 말하는 그 전문 용어 중에 연중이라고 있죠. 연재 중단에 그런 비극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단행본 소설을 읽게 되는 경우에는 뭐 쓰다가 그냥 머무르게 되거나 아니면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라면은 그냥 다시 쓰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게 무모하고 소모적이고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는 난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플롯 포인팅 디렉팅 작업엔 각자의 큰 설계도를 그러니까 소설을 쓰기 위해서 조금은 러프하지만 하나의 큰 설계도를 잡아가는 과정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플롯 포인팅의 과정은 저의 작품을 예를 들면서 한번 쭉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간단하게. 자, 이게 제가 보이시죠? 제가 책 자랑하는 건 아닌데 제가 썼던 소설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썼던
거예요. 네. 천하무적 불량 야구단이라고 있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네. 이게 재밌는 소설이에요. 제가 써도 재밌었다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재밌는 소설인데, 자, 천하무적 불량 야구단을 썼는데 이걸 썼을 때 플롯 포인팅 디렉팅을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따라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계 플롯 포인팅, 전체 구조에 대한 그림 찾기입니다. 새로운 그림인데 이게 뭐였냐면, 처음에 저는 야구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그냥 주제만 막연하게, 자, 진짜 막 피땀 눈물 흘리는 야구 선수들의 긴박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 그게 주제의식이겠죠? 그게 주제의식이에요, 첫 번째. 그게 그림이에요, 전체 그림. 그런데 제가 이 플롯 포인팅을 하면서 아까 두 번째 시간에 그 머스트 리스트와 디퍼런트 리스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주제를 놓고 있는데 그 주제를 그대로 그냥 표현을 하면은 다큐멘터리가 되겠다는 생각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피땀 눈물 흘리는, 근데 보통의 운동선수들이 다 피땀 눈물 흘리죠. 안 그런 선수도 있겠지만 다 그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이나 이견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야구의 승부의 세계에서 승리를 경험하거나 혹은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다 해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아, 그런 이야기밖에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플롯 포인팅의 첫 번째 단계는 피땀 눈물 흘린 야구 선수들의 눈물겨운 분투기를 그리고 싶다라는 주제의식을 어떤 새로운 포맷 안에 담아낼까라는 고민을 적어놓는 게 바로 첫 번째 단계 플롯 포인팅 전체 구조에 대한 새로운 그림 찾기예요. 그러면 여기 천하무적 불량 야구단에서 찾았던 새로운 그림은 뭘까? 이 제목이 벌써 좀 느껴지시죠? 불량. 야구단은 프로야구단인데 뭔가가 불량해. 선수들도 불량하고 그리고 감독도 불량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량함이라는 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불량하다라든지 평판이 안 좋은 불량함이 아니라 야구 하나에 미쳐있기 때문에 다른 주변의 비즈니스적인 측면이라든지 인맥 관리를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직 야구에만 미쳐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서의 불량 야구단일 거예요. 자, 그게 새로운 그림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냥 야구 선수들은 야구 선수들인데 뭔가 선의와 휴머니티가 가득한 야구 선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피땀 눈물 흘리는 스테레오타입의 야구 선수가 아니라 야구 하나에 미쳐있고 그리고 좀 성격도 괴팍하고 괄괄하고 감독은 더할 나위 없고요. 그 새로운 그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컨셉을 달리한 게, 이 컨셉이 억울한 어떤 상태 속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갈등을 극복해서 야구 경기에 이긴다, 이런 그게 스테레오타입의 플롯이잖아요. 그건 컨셉이죠. 스테레오타입의 컨셉. 그 컨셉을 바꿔보는 거예요. 약간 그렇게 해서 수많은 어떤 변수들을 통해서 이 컨셉이 도출된 게 뭐냐 하면, 어떤 컨셉 기획이냐면 야구단이 재정이 안 좋으면은 팔아넘겨야 되거든요. 이 천하무적 불량 야구단이 갖고 있는 야구단은 재정이 매우 열악해요. 그런데 매우 열악한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감독과 선수들이 미친 기량을 발휘해서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한국 시리즈의 상대 팀은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야구팀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야구팀과 이 도산 위기, 부도 위기에 몰린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야구팀이 그룹 경영주가 서로 짬짬이를 해서 저주기 한국 시리즈를 하자. 그러니까 대기업 소속의 야구팀에게 한국 시리즈 우승을 안겨주자라는 저주기 게임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량 야구단 팀 안에도 저주기 게임에 응하는 선수들이 있고 저주기 게임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선수들을 나눠줘요. 물론 감독은 저주기 게임을 용납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한국 시리즈가 벌어진다는 내용을 담은 게 이 컨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거는 딱 두 가지가 압축되는데, 하나는 피땀 눈물을 흘린 야구 선수들의 분투기는 맞는데 그 사람들의 캐릭터가 되게 괴팍하고 독특해. 아니 외골수, 그런 원칙주의, 그런 게 있어.
그게 하나의 새로운 그림의 디자인이고, 두 번째 그림은 컨셉이에요. 그냥 한국 시리즈에서 나와서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외인 구단처럼 이악 물고 했더니 이겼다, 혹은 졌는데 아름다운 패배였다, 그게 아니라 한국 시리즈에 미리 이 불량야구단은 미친 기량을 발휘해서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 시리즈에 어떻게 올라와서 아무리 돈으로 장식을 하고 돈으로 비싼 선수를 사도 한 번도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못 해봤어요. 대기업에 속한 그 구단은. 그래서 저주기 제한이 들어왔고, 그 저주기 제한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의 싸움. 그리고 또 하나는 받아들인 선수들도 이 불량야구단 소속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 안에서의 일어나는 분열, 내분, 그런 걸 겪고도 이 한국 시리즈가 제대로 성취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본 게 바로 천하무적 불량야구단의 컨셉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천재 구조에 대한 새로운 그림 찾기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플롯 포인팅의 두 번째, 캐릭 캐릭터를 구축해 적어놓는 거예요. 이 캐릭 캐릭터가 뭐냐면요, 주인공 캐릭터가 있어요. 여기서는 주인공이 두 명이에요. 이 꼴통 감독, 그러니까 저주기 게임에는 절대 타협하지 못하겠다라는 꼴통 감독 한 명이 주인공이고, 또 한 명은 정말 그 160km를 던지는, 그걸 이제 야구 투수 중에 파이어볼러라고 하는데, 그 야구 파이어볼러의 투수. 근데 그 친구도 괴물 투수, 뭐 우리 선수로 말하면 유현진, 뭐 그런 선수예요. 근데 그 투수도 뭐 이렇게 막 건전하고 막 성실한 선수는 아닌데, 그러니까 막 대충대충 해요. 그 전날 막 술 먹고 이렇게 술 냄새 풍기면서도 공은 워낙 잘 던지니까. 그래서 감독하고 사이는 되게 안 좋아요. 감독은 그 선수가, 그 투수가 성실하지 못하니까 짜증내고, 투수는 감독이 너무 맨날 자기를 막 압박하고 쪼으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그래서 둘이 별로 안 맞지만 저주기 게임에는 저항하는 캐릭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캐릭터는 적어놓죠. 그런데 이게 플롯이 이제 기승전결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플롯에서 플롯으로 넘어갈 때, 그거를 영화 용어, 대본 용어로 보면 시퀀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의 사건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넘어가잖아요. 하나의 사건에서 하나의 사건. 자, 이거 예를 들어보면 저주기 게임 제안을 받는 게 첫 플롯, 그다음에 두 번째 플롯은 한국 시리즈를 앞두게 되고 시합 전날, 세 번째는 시합 당일,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자, 넘어가게 되는 과정에서 그 넘어가게 되는 허들을 이끌어가는 캐릭터를 캐릭 캐릭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첫 번째 플롯에서 두 번째 플롯, 저주기 제한이 들어오고 저주기 제한을 거부하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게 첫 번째 플롯과 두 번째 플롯의 구성이거든요. 그 구성에서 캐릭 캐릭터는 누굴까요? 감독이에요. 그 꼴통 감독. 그러니까 꼴통 감독한테 양 팀의 구단주가 이제 술도 먹이고 모두에서 회유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플롯 사건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플롯 사건에서 이 감독이 그걸 단호하게 제안을 거절해요. 근데 제안을 거절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제안을 거절하면 당신 선수도 무사하지 못해라는 협박이 들어와서 큰 갈등을 일으켜요. 그게 첫 번째 플롯과 두 번째 플롯 사이에 나타나는 감독이라는 주인공 캐릭터의 고뇌예요. 이게 캐릭 캐릭터예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거를 미리 이 소설을 쓸 때 저는 설계도처럼 적어놨죠. 그러니까 이때는 중심 주인공이 감독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플롯에서 세 번째 플롯으로 넘어갈 때는 야구가 실제로 시작하거든요. 1차전에 투수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꼴통 투수가 또 등장해요. 그러면 그때 캐릭터, 그러니까 이 하드 캐리하는 캐릭터가 누구냐? 그때 하드 캐리하는 캐릭터는 투수, 꼴통 투수예요. 그러니까 역할 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글을 쓸 때. 그러면은 두 번째 캐릭터의 분량에서는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번째 캐릭터인 꼴통 투수의 갈등의 불쏘시개가 되든지 아니면은 조력자가 되든지, 그렇게 역할을 분배해 주는 거죠. 그게 플롯 포인팅의 두 번째 작업인 캐릭터를 구축해 적어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설계도 말씀드릴까요? 세 번째는 플롯 포인팅의 세 번째는 작품의 기승전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표 단어에 배치하는 점을 찍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리
이 장에 대한 그 대표할 수 있는 그 워딩을 잡아놓는 거예요. 이 책에는 이 화면에 잘 보이지 않는데 처음부터 아예 제가 제목을 잡고 시작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이 작품의 기승전결에 해당되고 조금씩 다 넘어가는 그 챕터가 있죠. 그리고 요즘의 장편 소설의 흐름은 이게 장의 구분이 조금 세밀하게 많은 편이에요. 아예 장의 구분이 없거나 그냥 1, 2, 3으로 한 편의 장편 소설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막 10개, 20개, 더 많으면 30개, 마치 그 영화의 씬 넘버처럼 챕터가 되게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플롯의 앞에다가 아까 캐릭 캐릭터 집어넣었잖아요. A 플롯에서 B 플롯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중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캐릭터가 이 캐릭터다. 이걸 적는 것과 동시에 이 플롯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단어를 적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 대표 단어를 그냥 지금 이 천하무적 불량 야구단이라는 책에다가는 아예 제목으로 다 넣었는데, 자, 첫 번째 플롯의 첫 번째 제목이 합의 이혼이에요. 자, 합의 이혼. 이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불량 감독이에요. 감독. 그래서 감독이 합의하는 장면, 감독이 그 아내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야구만 미쳐서 사니까 집에도 잘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혼을 요구한다. 그 대표 단어가 합의 이혼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거죠. 이걸 먼저 설계도를 찍을 때 써놓는 거죠. 두 번째 장은 한 번 더 설명드릴까요? 두 번째 장은 불량 감독 김인석. 여기 나오는 그 감독 주인공의 이름이 김인석인데 불량 감독 김인석이라고 제목을 적었어요. 이게 대표 단어예요. 이 대표 단어 안에 플롯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좀 깐죽깐죽하는 스포츠 전문 기자가 김인석한테 한국 시리즈 우승을 시켰지만, 그래서 당신이 명작 소리는 듣지만 그 대신 선수들이 다 혹사당하지 않았느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식으로 막 비꼬듯이 질문하는 전문 기자예요. 보통 기자들이 그렇게 물을 때 조금 인터뷰어인 당사자들은 따뜻하게 대해주길 마련해요. 왜냐하면 잘못 좀 얘기하고 투명스럽게 얘기하면 그걸 갖다가 기자들은 되게 악의적으로 안 좋게 쓰거든요. 그런 게 관행인가 봐요. 그런데 여기 불량 감독 김인석은 부드럽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기자한테 이제 욕을 해요. 야이 XXI를 하면서. 자, 그런 걸 통해서 이 캐릭터의 특징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한국 시리즈 개막 4월 전, 이거 대표 단어. 4월 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플롯 포인팅 세 번째 단계에서 작품의 기승전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표 단어로 배치하는 점을 이렇게 찍는다. 점 찍는다는 게 이렇게 단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장에. 그리고 또 거기서 네 번째는 그 상황에서 하나 더 문장을 집어넣는 거예요. 포인팅한 대표 단어와 상관된 한 문장 적어넣기. 앞에 예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합의 이혼이라는 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장의 내용을 이제 저는 설계도를 썼으니까 뭘 써야 된다는지는 대충의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아내를 아주 오랜만에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금 주고받다가 아내가 나 더 이상 당신의 무심함에 못 견디겠어? 이제 헤어져. 하면서 뭘 내어놓는다든지 뭐 한다든지 약간 그런 그림이 그려지죠. 자, 그런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졌을 때 그 그림에 가장 어울릴 수 있거나 직관적으로 이런 문장이 아마 들어가겠구나라고 예측되는 문장을 거기다 적어놓는 거예요. 합의 이혼이라고 적은 이 책에서는 제가 어떤 문장을 조금은 적어놨냐, 이 부인이 지금 양금주 씨예요. 그래서 아내 양금주 씨와 이혼에 합의한 게 맞습니까? 그 문장을 적었어요. 자, 그 문장이 시사하는 바는 뭔가요? 지금 여기가 법정이고 아내와 이혼을 하는구나. 그런데 판사가 마지막으로 합의 이혼의 대상자인 남편인 김인석에게 아내 양금주 씨와의 이혼에 합의하신 게 맞습니까? 라고 묻는구나. 그걸 문장을 적어놓는 거죠. 그러면은 그 문장을 먼저 적어놓고 난 다음에 이 챕터에 해당되는 부분에 라이팅을 하게 되면 그 문장이 나중에 안 쓰이게 된다 하더라도요, 이 내용에 부합되는 문장이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 장면에 대한, 그러니까 이 챕터, 합의 이혼에 대한 챕터에 대한 내용과 장악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만큼 지금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이 있나. 그리고 이 불량감독 김인석의 인간적인 내면이 감정의 동요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드러날 수 있는,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장면이구나. 그런 표현들을 여기서 우리가 조금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 제목들을 쭉 플롯에다가 표현되고 포함되는 대표 단어들을 적고 거기다가 대표 문장을 적어놓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설계도는 그림대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그렇게 하면서 플롯이 왁싱된다라고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플롯이 왁싱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바뀔 수도 있고 결말이 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기본 설계도라는 개념에서의 플롯 포인팅을 하게 되면 수정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틀을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쓰는 일이나 아니면은 완전히 캐릭터의 혹은 사건의 특수성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게 만드는 일은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챕터에 보시면 플롯 포인팅 작업이 있습니다. 플롯 포인팅 작업 중에 마지막 작업인데 텍스트 이미지 리코딩이에요. 이거는 뭐냐, 여러분 지금 앞에서 전체 구조, 그 다음에 캐릭터, 작품의 기승전결 해당, 이 포인팅한 단어, 이거를 이렇게 A4 용지를 갖고 계시면 A4 용지 한 장에다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요거를 다 집어넣어서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을 쓸 때 이렇게 적어놓는 거죠. 초단편 소설을 쓰신다라고 했을 때에도 거의 저는 이게 비슷한 컴팩트한 압축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문장일 때 제목을 잡고 컨셉을 잡고 마지막에 어떤 단어나 어떤 의미가 나오겠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여기다가 적어놓고 나면요, 이 한 페이지를 채울 수 있는 장악력이 저는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전체 구조에 대해서 여기다가 첫 번째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제목을 적는 거, 예상 제목. 천하무적 불량야구다. 이 작품의 예를 들면요. 그리고 여기서 등장인물을 몇 명 적어요. 아주 짤막하게. 뭐 감독 김인석, 불량 감독, 뭐 구단 이름이 맥시멈스입니다. 맥시멈 70승 감독. 그 다음에 아까 그 괴물투수 말씀드렸죠. 주인공 중에 괴물투수 강태환, 뭐 20몇 세, 160km를 던지는 파이어볼러. 하지만 성격은 괴팍한. 요 정도 의미를 적어요. 여기 제목 적고 여기다가 의미를 적고 그 캐릭터에 대해서 간단히 적고, 그리고 한 줄 줄거리 정도 적어요. 여러분 로그라인이라고 이걸 얘기하는데 웹소설이나 웹툰에는 자주 나와요. 아, 이 소설이 이 내용이구나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걸 여러분 많이 써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걸 로그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천하무적 불량야구단은 뭐냐 하면은 오합지졸 불량 선수들을 이끄는 불량 감독 김인석,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위대한 불량 구단 이야기. 광고 카피 같죠. 그렇게 적은 거예요. 로그라인을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플롯의 대표 단어들을 적죠. 플롯의 대표 단어를 먼저 적죠. 그 다음에 플롯과 플롯을 연결해주는 캐릭터라고 얘기하는 거, 캐릭터를 여기다가 연결쯤에다가 적어줘요. 그리고 플롯의 대표 단어 밑에다가 예상되는 대표 문장을 하나씩 적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승전결이 나올 수 있겠죠? 기승전결이 나온 다음에 요 마지막 하단면에다가는 변수를 적어요. 예측 변수. 예측 변수라는 건 뭐냐 하면 아까 뭐 주인공이 결말 때 죽겠다 안 죽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변수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지금 설계도에 보면 내용에 있는 플롯에는 주인공이 만약에 진다, 천하무적 불량 야구단 팀이 패배한다, 혹은 승리한다 이렇게 적어놨지만 여기 밑에서 변수라고 봤을 때는 만약에 승리하면, 만약에 주인공이 안 죽으면, 그런 가변적인 가정상의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고 거기에 대한 예측의 답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 천하무적 불량 야구단이 한국 시리즈에서 이기는 결말을 먼저 저는 구상했죠. 근데 이기는 결말이 아닌다라면 이거 내용이 어떻게 변할까? 혹시라도 내용이 변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진 않을까? 이기는 것과 지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이 작품의 메시지를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변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변수에 대해서 적어놓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지금 제가 total idea in one feature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모든 작품에 하나의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하나의 이런 A4용지 한 장의 그림 안에 도표가 돼서 담기게 됩니다. 네, 이 부분까지 오늘 나눠봤고요. 자, 이제 3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이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다시 문해창작에 대한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그 열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속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다시 뵐 수 있는 기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